안녕하십니까. 꿈메신저 상경쌤입니다. 오늘은 항공 승무원 채용 면접관을 하면서 경험했던 얘기 가지고 항공 승무원 서류 심사 준비에 대해서 좀 엑기스 있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예전에 이제 그 면접관 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채용 담당자한테 보통 항공사에서 뭐 3, 40명 뽑으면 10,000명 정도 서류가 접수가 되는데 10,000명이 보통 3페이지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3만 페이지잖아요. 3만 페이지를 한 서너 명이 채용 담당이 그거를 일주일 안에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3만 페이지 읽기는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후배한테 물어봤죠. 너 혹시 선풍기로 날리지 않냐?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절대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, 이제 물리적으로 과연 다른 일을 하면서 3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이제 면접 준비하고 입사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소개서의 내용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좀 더 실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10,000명의 자기소개서 3만 페이지를 읽기는 힘들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일주일 만에 그걸 발표를 할 수 있을까,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승무원으로 지원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토익 점수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뭐 키도 점수화를 가능하겠죠. 아니면 학교 레벨도 점수화도 가능하겠지만 뭐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, 근데 지원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는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 같은 경우는 점수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이번 채용 때 우리 항공사는 50명을 뽑은다 했을 때 인사 담당 임원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. 면접에는 뭐 예를 들어 5배수만 올려라. 그러면 50명 뽑는다고 했을 때 250명을 서류 심사를 통과시켜라 이 얘기잖아요. 그러면 10,000명 중에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엑셀에 놓고요. 정렬을 딱 시키면 1등부터 만등까지가 그냥 몇 분 사이에 몇 분도 안 걸리죠. 몇 초 만에 딱 나옵니다. 그러면 서류에 250명만 합격시킨다고 했을 때 그냥 숫자만 가지고 예를 들어 뭐 500명이면 500명만 500등까지만 딱 뽑아내는다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. 그렇죠? 숫자화에 의해서 일정 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. 자소서를 할 때도 뭘 먼저 보겠냐는 거죠. 첫 번째 숫자화된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학점도 좀 따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점수도 할 수 있는 거 준비하셔야 되지만, 두 번째는 뭘 보겠냐. 자소서의 내용을 다 읽어볼까요? 아니면 눈에 띄는 걸 먼저 볼까요?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예전에 이제 그 동방항공에 있다가 대한항공 거쳤다가 아시아나의 경력직으로 입사한 승무원 후배하고 되게 제가 친해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. 승무원 면접하면서 특이한 경험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본인의 면접보다도 대한항공에 있을 때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답니다.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대요. 동기들 몇 명을 인사팀으로 좀 하라. 그러니까 비행 근무를 시킨 게 아니고 인사팀에 와서 근무를 좀 해라 해서 갔더니 인사팀에서 시키는 일이 뭐였냐면, 그 수많은 승무원 서류 중에 대한항공 입사 지원서에 아시아나라는 용어가 있는 지원서를 다 뽑아내라 하더랍니다. 근데요, 이게 진짜 있다는 거죠.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대한항공의 입사 지원서에 아시아나라는 용어, 아시아나를 지원하게 된 사유 뭐 이런 아시아나 용어가 들어있는 지원자들이 있더랍니다. 이게 아마 컨트롤 C, 컨트롤 V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, 많은 항공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했겠지만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죠. 10년간 꿈꿔왔던 일이 그 한 단어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점수화된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런 거죠. 눈에 탁 띄는 실수들, 아니면 오자라든가 탈자가 눈에 쉽게 보입니다. 순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죠. 오탈자라든가
그렇죠?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문장의 논리성, 뭐 양도 해당될 수 있죠. 너무 적게 쓴다거나 성의 없이 쓴다거나 이런 문장의 성이라든가 논리성이 그 다음에 보입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게 내용이겠죠. 내용. 다시 정리드리자면 숫자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엑셀에 의해서 순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된다. 그 다음에 오탈자라든가 잘못 표현된 항공사라든가 이런 주로 오탈자인 거죠. 보통 오탈자의 문제가 걸릴 수 있고, 세 번째에 문장의 구조나 논리, 성의가 보이겠죠. 마지막에 문장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건데, 현실적으로는 문장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 힘들 거다. 그래서 문장의 내용이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앞에 말씀드린 1, 2, 3단계를 차근차근 하고, 문장 내용은 본인이 살아왔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맨으로 자라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 위주로 뽑아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그 서류 준비 내용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자소서 내용을 어떻게 쓸 거냐,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단계가 지나고 이제 내용도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, 자소서 내용을 어떻게 쓸 거냐, 이거는 면접하고도 답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